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What I know for sure. 오프라 윈프리. 세 번째, 짧게나마 짬을 내어 감사하라. 나는 나 혼자로 이미 온전한 사람이다. 설사 스스로가 미완성의 존재로 느껴진다 해도 사랑으로 그 깨진 빈 공간들을 메워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다. 랄프 waldo 에머슨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그대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은 오직 그대뿐. 내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다. 어느 날 나는 서랍을 정리하던 중에 12페이지 분량의 종이 뭉치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모두 멈춰야 했다. 그것은 당시 내가 만나던 남자에게 쓴 그러나 보내지 않은 연애 편지였다. 29에 나는 그 남자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징징대며 사랑을 애걸하는 내용으로 꽉 찬 그 편지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한심해서 과연 내가 쓴 것이 맞나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나는 너무나 많은 여성이 남자들, 그것도 자신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남자들에게 매달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보아왔다. 이제 나는 진정한 사랑 위에 세워진 관계는 느낌이 좋다는 것을 안다. 진정한 사랑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 확신하건대 우리의 인생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지난 삶을 돌아보며 유일하게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사랑했는가일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나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의 힘과 즐거움을 옹호해왔다. 10년 동안 빼놓지 않고 감사일기를 썼고 내가 아는 모든 이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권유했다. 1996년 10월 12일의 감사일기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1. 나를 시원하게 감싸주는 부드러운 바람을 받으며 플로리다의 피셔섬 주위를 달린 것. 2. 햇빛을 받으며 벤치에 앉아 차가운 멜론을 먹은 것. 3. 머리가 엄청나게 큰 남자와 소개팅을 한 게일과 신이 나서 오랫동안 수다를 떤 것. 4번. 콘에 담긴 셔벗, 너무나 달콤해서 손가락까지 핥아 먹음. 5번. 마야 안젤루가 새로 쓴 시를 전화로 들려주신 것. 내 삶은 여전히 미친 듯이 바쁘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삶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가진 것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감사해야 할 순간을 만날 때마다 나는 메모를 한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거라는 점이다. 가지지 못한 것 대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에너지를 내뿜고 만들어낼 수 있다. 확신하건대 매일 짧게나마 짬을 내어 감사한다면 크게 감탄할 만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신선하고 볕이 따사롭던 어느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 앉아 내 심장을 사랑하겠노라고 맹세했다. 경의를 가지고 대할 것이며 필요한 것을 주고 소중히 보살피겠다고, 심장이 일하고 난 후에는 쉬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내가 이제껏 선사한 선물은 모두 그랬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느낀 행복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더 큰 행복을 내게 가져다 주었다. 오프라쇼에서 언젠가 방청객들에게 자동차 선물을 준 일에 대해 아마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폰티악 G6 모델의 자동차였다. 내가 TV에서 활동하면서 그때처럼 재미있었던 경험은 아마 없던 것 같다. 나는 내가 계획한 일이 나눔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어두운 옷방 안 신발과 핸드백 사이에 앉아서 꼭 그렇게 되게끔 해주십사 하고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스튜디오로 내려갔고 나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미시시피의 시골에서 자란 탓인지 나는 지금도 속속들이 시골 안악이다. 봄과 여름, 가을을 아울러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은 채소를 수확하는 날이다. 정원에 나가 아티초크와 시금치, 호박의 일종인 스쿼시, 줄콩과 옥수수, 토마토 그리고 양상추를 거두고
신선한 허브와 양파, 마늘도 바구니에 꽉꽉 채운다. 수확의 풍성함에 내 심장은 한없이 두근거린다. 매번 나는 경의에 찬다. 그렇게 조그만 씨앗에서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니 실제로 수확량이 너무 많아서 골치를 앓곤 한다. 볼티모어의 기자 시절 공궁에 처한 젊은 어머니와 그녀의 아이들을 취재한 적이 있었다. 취재가 끝난 후 나는 그 가족들을 백화점으로 데리고 가서 겨울 코트를 한 벌씩 사주었다. 그들은 나의 호의에 너무나 고마워했고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뜻밖의 선의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것인지를 배웠다. 그때를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나눔을 이어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라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는 나이 들 수 있는 행운을 얻은 사람들이며 활력에 차서 생생하게 그리고 우아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로부터 실로 수많은 지혜를 구할 수 있다. 80대 중반에도 강연 여행을 다녔던 마야 안젤로나 새 프로젝트를 창조하며 세상의 어느 먼 곳으로 떠나 있는 퀸시 존스가 그렇다. 시드니 포티어는 또 어떤가? 내가 운이 좋아 오래 살 수 있다면 그 사람됨과 행함을 똑 담고 싶은 사람의 상징인 시드니. 손이 닿는 것은 모두 읽어 치운다는 그는 심지어 85살에 자신의 첫 번째 소설을 쓰면서 지식의 영역을 지속해서 넓혀 나가고 있다. 오프라 쇼를 25년 동안이나 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쇼가 12년째에 들어섰을 때 나는 이제 그만 막을 내릴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영화 빌러비드를 찍었고 4년을 더 연장하고 2년을 더 연장하고 20주년이 다가왔다. 2003년 5월 오프라 쇼에 막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 필사적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근육 실조증을 앓고 있는 12살 소년 매티가 편지를 보내왔다. 그 아이는 혼자의 힘만으로 내 생각을 바꿔놓았다. 선생님이 오프라쇼 20주년 기념일을 마지막으로 쇼를 접으실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25주년 기념일까지 기다리셔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선생님은 이미 너무나 많은 측면에서 역사적인 인물이세요.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왕 그렇게 된 김에 역사에 더 큰 발자취를 남겨보는 건 어떠세요? 오프라쇼에는 대단한 존엄성이 있어요. 2003년에 나는 오프라쇼로 대변되는 내 삶의 한 부분을 다들 감정적이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티는 명백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인생의 다음 장을 펼칠 준비가 되었을 때 나는 후회 없이 전진했다. 나와 함께 머문 것은 오로지 은혜와 감사뿐. 그리고 나는 확실히 안다. 천국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는 매티가 있으리라.